안녕하세요. 작지만 빛나는 건강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 건강보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기름진 삼겹살, 계란 노른자, 혹은 혈관을 막는 끈적한 지방 같은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그런데도 콜레스테롤이 늘 건강의 적으로만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쌓이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HDL과 LDL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건강보석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그동안 무조건 피했던 음식도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작지만 중요한 건강 지식,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보석 같은 정보, 건강보석과 함께 콜레스테롤의 진실을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은 지방과 비슷한 왁스 같은 질감의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을 타고 떠다니면서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죠. 첫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둘째,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부신호르몬 코르티솔,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데에도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즉, 우리의 성장, 면역, 뼈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셋째,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의 원료가 됩니다. 이 담즙산은 우리가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콜레스테롤,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약 70에서 80%가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냥은 혈액 속을 돌아다닐 수 없고 단백질과 결합한 지질 단백질 리퍼프로틴이라는 형태로 운반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들이 나오죠. 바로 LDL과 HDL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차이.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여러 형태의 지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LDL-1도 지단백질과 HDL-1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콜레스테롤을 운반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로마이너스 덴서티 리퍼프로틴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몸의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필수적입니다. 세포가 호르몬이나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LDL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 생깁니다. 혈액 속에 LDL이 과도하게 쌓이면 남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의 내피세포 아래로 스며듭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면역세포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면서 거품세포 폼셀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로 발전합니다. 이 플라크가 바로 동맥 경화에서로스클러로시스의 핵심입니다. 플라크가 커질수록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LDL이 산화되면 더 위험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벽 염증 반응을 촉진해 플라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열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LDL은 단순히 많을 뿐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LDL이 많으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크가 생기고 혈관이 좁아진다.
플라크가 터지면 혈전이 생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 반대로 HDL 하이 마이너스 덴서티 리퍼프로틴. 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역수속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이라고 부릅니다. 즉 HDL은 말초 조직이나 혈관벽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간으로 운반하고 간은 이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바꾸어 소화 과정에서 배설시킵니다. 이 과정 덕분에 HDL은 마치 혈관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또한 HDL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것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된 LDL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고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즉 HDL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상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다방면의 보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LDL과 HDL의 관계 경쟁이 아닌 균형. LDL과 HDL은 단순히 나쁜 것 vs 좋은 것의 관계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한 짝입니다. LDL이 일정 수준 존재해야 세포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공급할 수 있고 HDL은 과잉된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LDL이 너무 많거나 HDL이 너무 적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두 수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LDL은 혈관을 막고 HDL은 혈관을 지킨다. 두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바로 심혈관 건강의 열쇠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몸의 호르몬 변화까지 모두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삼겹살, 버터, 치즈, 전지유 제품은 몸속에서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과자나 빵, 튀김류처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혈관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이런 지방들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촉진하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건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단 음료, 흰쌀, 흰빵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은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더라도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LDL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단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콜레스테롤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감소하고 반대로 중성지방은 증가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LDL이 혈관벽에 더 쉽게 쌓이게 되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많다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단을 아무리 조심해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학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 과음, 스트레스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흡연은 HDL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 중성지방과 LDL을 동시에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스트로겐은 HDL을 유지하고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에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더욱 중요하죠.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음식 한두 가지로 조절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식단,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체질까지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관리한다는 건 기름진 음식 줄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생활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자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질병의 연관성.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심혈관 질환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끊임없이 피가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의 세포로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벽에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지방 찌꺼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이 혈관 벽 속으로 스며들어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는 점점 커지면서 혈관의 안쪽 공간을 좁히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 경화에서로스클러로시스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죠.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이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할수록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고 플라크는 더 빠르게 쌓입니다. 한번 생긴 플라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뇨병이 함께 있다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 혈관 내피가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여기에 고콜레스테롤이 더해지면 혈관이 막히는 속도와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함께 관리하라고 강조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특별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증상이 생긴 후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식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그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혈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콜레스테롤에 대해 우리는 흔히 나쁘다, 줄여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과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쓰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계란은 콜레스테롤 폭탄이다. 계란, 특히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연구가 이 믿음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즉 식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고 적게 섭취하면 반대로 합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결국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계란 프라이를 베이컨, 버터, 기름진 볶음밥과 함께 먹는다면 그때 비로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삶은 계란이나 야채 샐러드 위에 올려 먹는다면 단백질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강식품이 될 수 있죠. 즉, 계란은 콜레스테롤 폭탄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오해. HDL만 높으면 안전하다.
HDL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HDL 수치만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HDL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보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HDL이 많으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거나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이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HDL이 60이라고 해도 LDL이 160이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건 마치 청소부가 열심히 일해도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집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HDL이 많다고 해도 모든 HDL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흡연, 당뇨, 비만, 만성염증이 있으면 HDL의 질이 나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은 HDL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LDL, HDL, 중성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전체적인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 오해. 식이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지방하면 대부분 살찌는 물질, 혈관을 막는 물질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지방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먼저 나쁜 지방부터 살펴보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대표적입니다.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 버터, 치즈, 라면, 스프, 튀김류에 많고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음식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HDL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줍니다. 즉, 모든 지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악으로 몰기보다는 좋은 지방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처럼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오해들은 우리의 편견과 단순한 정보 해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적이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 있고 HDL만 믿기보다는 LDL과의 균형이 더 중요하며 지방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균형을 잃었을 때 문제가 되는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성분일 뿐이죠. 따라서 무조건 줄이려 하기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는 숫자와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법.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 버터, 치즈, 라면, 스프, 튀김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빵, 과자,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채소와 과일, 통곡물,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귀리, 보리, 사과, 브로콜리, 고구마, 콩류 등이 대표적인 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분 조절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을 높여 결국 LDL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만 줄인다가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생활요법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당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처럼 심박수를 약간 높여주는 운동이 효과적이죠.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지방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됩니다. 운동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습관임을 기억하세요. 셋째, 체중 조절과 금연입니다. 체중, 특히 복부 비만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살이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과 LDL을 높이는 활성 지방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510%만 줄여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금연입니다. 흡연은 HDL을 낮추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하루 한 갭이라도 콜레스테롤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넷째, 필요할 경우 약물요법입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 스타틴 스테이틴 계열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플라크를 안정화시켜 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 나이, 간 기능, 다른 질환 여부에 따라 용량과 약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는 에제티미브 EGTIMIB, PCSK9 억제제,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등이 상황에 따라 함께 처방되기도 합니다. 즉, 약물 치료는 단순히 먹는 약이 아니라 혈관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학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기간에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음식, 운동, 생활습관, 그리고 필요시 약물까지 생활 전반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당신의 혈관, 그리고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자가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차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과 관련 질병, 그리고 흔히 있는 오해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질로 세포를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등 생활 전반의 균형 잡힌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모든 노력이 모여 당신의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건강 보석이 됩니다. 건강 보석과 함께 더 건강하고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